수양대군이 세종 전하와 문종 전하의 뜻을 완전히 저버리고 어린 조카의 왕위를 강탈했으니 이는 전륜을 짓밟은 피의 찬탈이다. 계유정난으로 완벽하게 조정의 권력을 틀어준 수양대군은 1455년 마침내 어린 조카 단종을 집요하게 압박하여 왕위를 넘겨받고 조선 제7대 왕 세조로 전격 즉위했다. 명나라 사신을 맞이하는 여느 자리에서 벼른검을 잡고 수양대군과 그 일당의 목을 베어버린 뒤 상황 전하를 반드시 다시 옥좌에 모셔야 한다. 옳은 말씀이오. 나라에 두 임금이 있을 수 없고 신하는 결코 두 임금을 섬길 수 없는 법. 내 몸이 가루가 되어 흩어질지언정 수양대군 내 놈을 단 한 번도 임금이라 부르지 않을 것이오. 내 가문의 모든 명예를 걸고 오늘 밤 이 피의 반격을 완성하겠소. 그러나 피로 빼앗은 왕좌는 조정 신하들과 선비들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상황으로 쫓겨난 어린 단종을 불쌍히 여기고 세조의 무자비한 찬탈에 분노한 집현전 학사들은 비밀리에 단종 복위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등 집현전 출신 선비들은 무신 유흥부 그리고 성삼문의 아버지 성승 등과 손을 잡고 완벽한 세조 암살 계획을 수립했다. 정사 기록에 따르면 이들의 거사는 명나라 사신을 위한 창덕궁 연회당일 연회장이 좁다는 이유로 벼른검 배치가 전격 취소되면서 차질을 빚기 시작했다. 거사가 차일피일 지연되자 두려움과 공포를 느낀 거사, 참여자 김질이 장인 정창손과 함께 세조를 직접 찾아가 복위 계획을 모조리 밀고 하고 말았다. 여보게, 김질이 상왕 전하를 다시 모시려던 집현전 학사들의 계획을 세조 전하께 모조리 밀고 했다는 게 사실인가? 성삼문 대감과 박팽년 대감이 지금 의금을 끌려가 고문을 당하고 있다네. 조용히 하시게. 세조 전하께서 직접 의금부로 내려가 어이들과 공문을 주도하고 계시네. 달궈진 쇠붙이로 살점을 지지는 소리가 대궐 밖까지 들려오니 가문 전체가 통째로 도륙을 당할 판일세. 밀고를 접수한 세조는 그 즉시 성삼문과 사육신 일당을 모조리 체포하여 의금부 감옥에 가두었다. 세조는 직접 고문실로 내려가 달궈진 쇠붙이를 들고 그들을 신문하기 시작했다. 한때 자신이 집현전 학사로서 아꼈던 인재들이 자신을 암살하려 했다는 사실에 세조는 격분했고 국문장인 비명과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지옥으로 변했다. 내 놈들이 감히 나를 몰아내고 국정을 어지럽히려 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관직을 내리고 수많은 녹봉과 은혜를 베풀었거늘 어찌 나를 배신하고 거사를 도모한 것이냐? 배신이라니 당치 않다. 나는 오직 상왕 전하의 신하일 뿐이다. 나를 신하로 부르지 마라. 내 놈이 준 녹봉은 단 하나도 먹지 않고 창고에 그대로 쌓아두었으니 모조리 도로 가져가라. 야사에 따르면 분노로 이성을 잃은 세조는 직접 성삼문을 신문하며 달궈진 인두로 귀에 다리 살점을 지지는 참혹한 단형을 내렸다. 불에 탄 살점이 지글지글 익어가는 연기가 고문실을 가득 채우는 잔혹한 상황에서도 성삼문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세조를 임금이 아닌 나으리라 부르며 비웃었다. 성삼문의 초인적인 지조와 기계는 수양대군마저 소름 끼치게 만들었다. 세조는 자신에게 끝까지 굴복하지 않는 박팽년의 익선관과 가문의 문서까지 조사했으나 박팽년 역시 세조에게 올린 구신 표문에 신하, 신자, 대신, 사내 남자를 적어놓아 세조를 더욱 폭발하게 만들었다. 결국 성삼문, 박팽년, 하위지, 이계, 유성원, 유흥부 등 사육신은 참혹한 고문 끝에 능지처참과 거열형에 처해졌다. 그들의 가문은 풍비박산났고 남성들은 모조리 처형당했으며 여성들은 공신의 노비로 전락했다. 대왕 전하, 주상 전하의 어명이시옵니다. 이 잔을 들으시고 부디 고통도 없고 피비린내도 없는 저승으로 가시옵소서. 숙부께서 결국 나를 살려두지 않으시는구나.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 먼 타양까지 쫓겨와 죽어야 한단 말인가. 하늘이시여, 내 억울한 영혼을 거두어 주소서. 사육신의 목숨을 건 거사는 결국 유배지에 있던 어린 단종에게까지 핏빛 재앙으로 이어졌다. 세조의 동생 금성대군마저 수능에서 단종 복위를 도모하다 적발되자 세조는 단종이 살아있는 한 반역의 씨앗이 결코 끊이지 않을 것임을 깨달았다. 마침내 세조는 강원도 영월 청령포에 고립되어 있던 노산군 단종에게 사약을 내리라는 어명을 내렸다. 1451년 10월 불과 17의 꽃다운 나이에 단종은 먼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다. 야사에 따르면 단종이 숨을 거두는 순간 영월 하늘에 기괴한 시커먼 구름이 감돌고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다고 전해진다. 조카의 목숨까지 빼앗고 수많은 충신들의 피로 왕자를 지켜낸 세조. 하지만 그날 이후 세조의 밤은 희고름과 원원들의 악몽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그를 매일 밤 시달리게 만든 단종 어머니의 섬뜩한 저주와 온몸이 썩어들어간 의문의 피부병, 그 참혹했던 잔혹사의 마지막 결말은 이어지는 3부 업보와 피부병에서 공개됩니다.